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거인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비교 분석입니다. 와, 이걸 읽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를 마치 한 편의 식트콤 대본처럼 묘사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료의 핵심 비유가 이렇습니다. 한쪽은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미친 과학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완벽함에 덫에 빠진 지루한 신사. 정말 극과 극이죠. 이번 시간에는 왜 시장이라는 관객이 이 두 배우에게 이렇게나 다른 반응을 보내고 있는지 그 심리 밑바닥까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친 과학자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로 보면 이제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라고 부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더라고요. 마치 카페인을 과다 복용한 아이언맨처럼 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건데 대체 투자자들은 뭘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가시적인 현실로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짚는 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의 완성이에요. 아, FSD.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년은 진짜 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영치기 소년 취급받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들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될 만큼 기술적 완성도가 올라왔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와. 여기서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포인트는 단순히 차가 혼재가네? 신기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완벽한, 돈 복사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돈 복사기요? 그건 좀 표현이 강한데요? 자동차가 어떻게 돈을 복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밤에 잠든 사이에 제 테슬라가 스스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로보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제 주차장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자동차가 더 이상 감가상각만 되는 소비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생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의 대전환,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자 투자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 차가 나 대신 투잡을 뛰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FSD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투자자들의 행복 회로를 불태우는 게 또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죠.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처음 공개됐을 땐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지 않았나요? 자료에서도 쫄쫄이 입은 댄서였다고 꼬집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때랑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용성을 증명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과거의 그 춤추던 로봇은 그냥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기술 과시에 가까웠죠. 그냥 쇼였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료의 한 문장의 핵심을 찌르는데 옵티머스는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 묵묵히 나사를 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됐다. 이 상징적인 장면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한 문장이 옵티머스가 더 이상 쇼를 위한 소품이 아니라 실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준 거죠. 여기서부터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열려져 나사를 조일 수 있다면 우리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전 세계 가사노동시장, 나아가 인간의 노동력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에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편대로 도대체 0이 몇 개야? 하는 심정으로요. 듣고 보니 FSD나 옵티머스나 결국 자동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이 모든 비전을 파는 사람이 결국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머스크의 입 자체를 세 번째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말에 기업 가치가 좌우된다는 거니까요. 물론 리스크는 존재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걸 리스크가 아닌 확신의 근거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머스크가 SNS에 올리는 농담이나 밈, 그러니까 인터넷 유행어 같은 것들이 주가를 잠시 들썩이게 하는 정도였죠.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가 농담처럼 던졌던 로켓 재활용,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는 걸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아,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예언자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단순한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이 강력한 믿음과 그를 따르는 팬덤이 단순한 주가를 넘어 기업의 서사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 광기 서린 믿음이야말로 현재 테슬라의 가치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가장 강력한 로켓 연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 가격을 만드는 셈이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이 정반대의 고민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기술의 완성도는 최고지만 투자자들을 설레게 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테슬라가 미친 과학자라면 애플은 너무 완벽해서 지루해진 전조 1등에 비유됩니다. 안정적이고 흠잡을 데 없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친구의 미래를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애플의 고민, 그 첫 번째는 역시나 핵심 제품인 아이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아이폰 17과 18의 차이점은 카메라 구멍 위치가 1mm 옮겨진 것뿐인가요? 이런 비아냥이 나온다고 지적하는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네, 팀 쿡은 매번 역대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혁신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료의 비유가 아주 날카로운데 마치 비싸고 예쁜 돌멩이를 사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아, 비싸고 예쁜 돌멩이. 네, 품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왜 또 사야 하는지, 이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을 와 하게 만드는 한 방이 사라졌다는 비판입니다. 점진적 개선은 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파괴적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와우 팩터의 부재가 AI 경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AI 시장 선점하려고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싸울 때 애플은 너무 얌전했던 것 같아요. 네, 뒤늦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긴 했지만 시리는 여전히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요. 맞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 지연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전략적 위험 신호로 읽힙니다. 자료에 나온 투자자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남들은 AI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미래를 개척하는데 넌 아직도 오늘 날씨 어때?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만 답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애플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우려, 그 흐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애플도 야심차게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긴 했잖아요.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 말입니다. 처음 공개됐을 때 기술적으로는 정말 다들 감탄했고요. 이건 애플이 보여주려는 미래가 아니었을까요? 기술적 성취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료는 기술적 성취와 시장에서의 성공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비전 프로의 가장 큰 장벽으로 두 가지로 꼽는데요. 첫째는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가 올 것 같은 무게. 네, 무겁죠. 둘째는 중고차 한 대 값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자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쓰고 스타벅스에 갈 용자는 많지 않다. 이 한 문장이 비전 프로의 딜레마를 다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대중화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해 보이는 겁니다. 당장의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보니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실적의 비교가 아닌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두 회사에 보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상황을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대결로 요약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화성에 갈 거야, 로봇이 세상을 지배해, 가자를 외치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주는 짜릿한 도파민을 좇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거죠. 반면에 애플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금이라는 세로토닌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진짜 혁신은 언제 나오는데 자사주 매입 말고 뭐 신선한 거 없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루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랄까요? 안정적이지만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뭔가요?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요. 지금 시장의 가치평가 기준이 현재의 이익에서 미래 서사의 설득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현재의 제품과 이익을 팔고 있죠. 네. 반면 테슬라는 비록 불완전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압도적인 미래의 이야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그 이야기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매기며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완벽함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거대한 변화를 약속하는 잠재력에 열광하는 형국이다. 바로 그겁니다. 을 통해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욕망과 심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흥미로운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안정적인 완성도보다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이야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삶이나 경력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 지루한 신사처럼 꾸준히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고 또 언제 미친 과학자처럼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비전에 도전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시장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는 이 현상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우리 사회의 전체의 기대와 위험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